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어제 새벽 다우나스닥 같이 올랐고요. 우리 증시 10월 4일 금요일장 종합 코스닥 같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RFHI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을 보겠습니다. 업종인데요. 업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차치하고 종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이 여기에서 241선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밑에 깔렸는데요. 241은 주요한 지지저항선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여기선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쭉 미끄러졌는데요. 금요일날 10월 4일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일봉이 이겁니다. 그런데 저점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걸 역망치형이라고 하는데요. 역망치형. 근데 이것은 주로 추세가 바뀌는 순간에 많이 나타납니다. 추세 전환 패턴이죠. 그런데 일봉을 보면 큰 이슈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내렸죠. 조금 거래량이. 그래서 이것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 하락을 계속 한다면 이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거래량이 줄었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이렇게 두 가지죠. 거래량이 좀 줄은 것, 그리고 패턴이 추세 전환 패턴이라는 거, 일봉 패턴이.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월요일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세 번째로 다우나스닥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올랐다는 것을 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일봉 패턴 역망치형,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 그리고 미 증시 다우의 나스닥이 올랐다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월요일장에서는 상승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 패턴은 두 개의 일봉 패턴으로 하나 다음에 올 것이 양봉이 흔히 만들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일봉 역망치형, 거래량, 다우앤 나스닥, 그리고 일봉 패턴으로 보면,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월요일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월요일장이 아니라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두 개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지지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세 번의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 정도니까 대략 2010 그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2020선에 와 있으니까 대략 10포인트 정도의 여유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줄 가능성은 많습니다. 즉 추세는 여기에서 한번 흔들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흔들렸습니다. 여기보다 높았죠. 근데 여기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210선을 지킬 것으로 보아서 이 정도 된다 하면 210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을 주어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210선이 지켜지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00선이 지켜지는 걸 봐야 되고, 2000선 아래로 내려가면 아마도 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0 안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선 아래로 내려가길 사실은 바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각설하고 현재 2010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의 종합지수는 2020선인데 어쨌든 10포인트의 여유는 있습니다. 201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가를 보시고 다음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RFHIC를 좀 보겠습니다. RFHIC 일봉입니다. 일단 그 뉴스를 좀 보면 갈륨질소, 트랜지스터 채택 증가로 인한 화웨이향 매출 증가했고, 미국, 중국 5G 조기 투자에 수혜를 잇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인데 일단은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개인의 그 매수매도 그러니까 순매수 차트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다음에 음봉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고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가 순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중간에 중간점을 보시면 평균 단가, 평단은 50% 정도 되겠죠. 여기입니다. 이게 대략 4만 정도가 되는데요. 4만원. 즉 외국인들의 평단은 4만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4만원 이하 내려가면 바로바로 올라올 것으로, 즉 4만원이 아주 큰 지지선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평단은 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평단, 평균 단가는 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원은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RFHIC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미 전반기, 즉 2019년 전반기에 2018년 1년치 실적의 대부분을 이제 이뤄냈습니다. 물론 2배를 해야 하긴 하죠. 그래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미 2배, 2분의 1 선을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청산가치 2.75로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PSR 역시 높은 편에 들어가고, PCR,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이것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EBITDA를 보시면 현재 197억이고 EVA를 보시면 187억입니다. 특히 EVA, 이것은
그 세후죠.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것인데 그것이 2018년에는 187억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CR이 13이니까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EV에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비트다도 197로 양호하고요.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V/EBITDA 이비트다는 18.49로 이건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장가치 비율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특별한 그 호악이 없습니다. 다음 재무비율. 재무비율은 딱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가 나옵니다. 즉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하죠. 매출액은 아까 봤고 영업이익 증가율 42 정도까지 높습니다. ROE는 18 정도로 역시 높고요. EPS, BPS, EPS, SPS, BPS인데 현재 값은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EPS 주당 순이익 EPS가 691원인데 그러니까 PER 퍼 나누기 곱하기죠. 곱하기 EPS를 하면 주가가 나옵니다. 그게 14,511원이고요. 또한 PBR과 BPS를 곱하면 또 주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28,9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주가는 현재 주가 41,000원보다 훨씬 낮죠. 말을 바꾸면 현재가가 좀 고평가됐다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무비율을 제가 분석했을 때도 41,000원은 이미 오버슈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er EPS, PBS, BPS 그리고 저의 분석을 더하면 현재 RFHRC는 살짝 오버슈팅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슈팅입니다. 예, 됐고요. 예, 다음은 기본 차트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갑니다. 일봉은 종합이죠. 종합이 아니라 주식. 이 종목 우량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241선 위에서 한참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 이유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추세적인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약세란 얘기죠. 예. 하지만 여기서는 약보합인데요. 약보합이 맞느냐 그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PNF 차트를 좀 봅니다. PNF 목표가를 구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 목표가가 가능합니다. 수직 목표가 중에서 상승 목표가와 하락 목표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상승 목표가는 46,000원이고요. 하락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이렇게 상승 목표가와 하락 목표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증권사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RFHIC 많으면 54,000원, 적으면 37,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54,000원이면 제가 제시해드린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 46,0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하나금융투자보다는 오히려 높습니다. 물론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좀 낮지만요. 거기에 그 제일 낮은 가격이 45,500원인데 여기서는 39,000원까지 낮춰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크게 틀린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표가들을 보았고요. 수급 분석은 아까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해드렸죠. 수급 분석 목표가는 4만원, 지지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지표 분석인데요. 지표 분석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꼭 뽑아드리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주식 그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가 없습니다. 이 우물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ADX가 하락하면서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추세가 없습니다. 보합이란 얘기죠. 보합장입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락 추세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서 이 정도 되죠. 뭐 크게 높진 않아서 그래서 횡보로 보는 것도 즉 보합이나 기간 조정을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ACD 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DMA 값은 수축기에 들어섰죠. 그래서 횡보가 맞습니다. 특수지표 3전입니다. 상승이죠. 그런데 MACD 값이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선전환도는 MACD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3전은 상승을 했고 MACD는 하락을 해서 그 중간 값인 횡보나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계 곡선입니다. 이거는 매도 시그널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은 매도 전환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 전환, 매수에서 매도 전환, 즉 약보합세인데요. 약보합인데 약보합일지 강보합일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무 분영표 있고 이것은 MACD가 아니라 스토캐스틱 슬로우 를 좀 보겠습니다. 이 값은 즉 RFHIC 값은 상승 중이고 그러니까 현재 강세 영역에 있습니다. 강세 영역 그 중에서 강보합이 되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강세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수매도가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죠. 이건 보합입니다. 그래서 RFHIC 현재 보합장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52주 신고가냐 묻고 있는데요. 아니죠.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격도를 좀 보겠습니다. 단순 이격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렴을 했죠. 하나로. 이것은 모였다가 발산하는 수렴과 발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모였습니다. 하지만 상방향이죠. 90 이상 100이 좀 안되긴 하지만 상방향입니다. 살짝 어쨌든 네, 이것은 보합장이고요. 뭐 일단 상승을 했지만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것은 강보합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변곡점을 찍은 것 같긴 하지만 현재 MFI가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이거 상승세는 아니고 횡보로 보겠습니다. 보합입니다. 지금 현재 DMA까지 봤고요. 소나와 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소나와 트릭스, 자 약세죠. 그래서 약보합 정도 정리합니다. 약보합입니다. 다음은 OBV와 CO입니다. 네, 이것도 약세입니다. 횡보를 하다가 아래로 꺾였고 이것도 아래로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보합이 되는데요. 현재 먼저 분석했던 종목들, 그 지표들은 강보합이었는데 끝에 3개 정도의 지표들이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강약을 따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합장으로 정리합니다. 보합장입니다. 현재 41,000원인데요. 41,000원인데 제가 보여드린 이 수급상의 지지선은 4만원입니다. 따라서 4만원에서 반등할 경우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가야 옳고 4만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4만원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단가가 4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선 4만원이라고 놓고 그 돌파나 지지 둘 중에 그 주의사항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4만원이 주요 지지선입니다. 아마도 4만원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곧 다시 튀어 올라 4만원 이상으로 수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공지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은 필수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